지금 이 시간은 매우 진지한 시간으로서 생활 법률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이다. 자, 오늘의 주제는 민사의 형사화라고 우리나라, 외국은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민형사관 실무상 많이 논의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민사의 형사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민사 사건에 그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억지로 약간 만드는 작업일 수가 있는 거야. 뭔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피해를 민사적으로 당했는데 그거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그 증거를 형사 제도를 통해서 뭔가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꼼수인 거지. 그게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갖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 이렇게 해보자. 실제로 있었던, 지금도 있는 일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또 다른 어떤 사람한테 돈을 그냥 100만 원을 현금으로 줬어.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증거가 없으니까 그거를 원래 계좌이체라든지 있으면은 그 계좌이체 내역 가지고 그냥 민사 소송으로 가갖고 증거로 제시한 다음에 그거를 판사가 이제 인정하면은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 민사로. 단순 민사로. 민사라는 건 이제 채권 채무의 얽매인 일이라고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범죄는 아니고. 근데 얘가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그러면은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증거를 만들려면 내가 막 수사를 해? 내가 막 증거를 억지로 없는 거를 만들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증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전에 만들어놔야죠. 사전에 맞지? 맞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 사전에 만들려면, 증거를 만들려면 차용증을 쓰겠지. 차용증을 써서 도장을 걔한테 받고 돈을 주면은 그 증거가 마련이 된 거잖아.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용증을 안 써놨단 말이야. 네. 차용증도 안 써놓고 그냥 돈 빌려주면은 갚겠거니 해갖고 그냥 좋은 뜻에서 줬단 말이지. 근데 이 돈 빌려간 놈은 나는 돈 안 빌려갔다고 지금 잡아떼는 상황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형사 사건도 걸리는 것도 맞아. 왜냐면 돈을 빌려간 놈이 돈을 빌려간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빌려간 적이 없다면서 무슨 소리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돈을 아예 갚을 생각 없이 그냥 빌려가서 그냥 오리발 내미는 거라고. 맞지? 그래서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 거야. 엄밀히 팩트로 따지면 사기죄지. 아예 갚을 생각, 의도 없이 빌려간 거랑 똑같으니까. 맞지? 네. 사기죄인데,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지금 증거가 없다 보니까 아줌마는 열받잖아. 그러면은 아줌마가 할 수 있는 거는, 민사로 가면 당연히 증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패소를 할 수밖에 없지. 판사한테 증거도 내밀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닌 말로 때린 사건이면 얘가 나를 때렸는데 내가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아니면 무슨 진단서를 끊던지 이런 거를 제출을 해야지 증거를 믿을 거 아니냐. 맞지? 근데 이거는 돈은 빌려줬는데 차용증 같은 것도 없고 계좌이체 내역도 없어. 그러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민사를 갔을 때는 얘가 돈을 그냥 못 받잖아. 판사가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가 하는 방법은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지. 얘 돈 빌려가는데 배째라로 나온다. 그래서 이놈을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고소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경찰은 불러다가 조사를 하겠지. 조사를 하면서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거를 쓴단 말이야. 누가 사기꾼이 경찰서에 불려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꾸며. 이게 뭔 얘기냐면 경찰이 하는 질문을 얘가 대답을 하는 거고, 대답을 하면은 그 경찰이 이제 받아 적는 거란 말이야. 조서를 꾸며갖고 나중에 그 조서 내용을 보고 그 피의자가, 사기꾼 놈이 보고 맞으면 이제 사인하고 도장을 찍던지 뭔지 하고 이제 꾸미는 게 피의자 신문 조서거든. 피의자란 말은 아니야? 피의자? 가해자 아니에요? 피의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라는 뜻이야. 피가 원래 뭐뭐 당하다는 뜻이잖아. 피해자는 해를 당한 사람이고, 피의자는 의심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피는 그러니까 능동피동 할 때 그 피자거든. 당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피의자는 그러니까 범죄자라고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범죄자인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무죄는 추정되는 거거든. 무죄는 추정이 돼. 그러니까 재판이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얘는 그냥 무죄인 걸로 추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직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이제 그 쓰는 말이 피의자, 의심을 그냥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조사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꾸미는데 그러면 봐봐라.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은 다 이런 식이라는 거야. 너무 그 민사의 형사라는 게 이게 트렌드긴 트렌드인데 되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냥 단순 민사의 사건도 그냥 단순히 그냥 고소를 하는 거야.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증거 확보를 위해서 고소를 하는 거야. 왜냐면은 피의자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아니면 피의자가 멋모르고 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경찰한테 그 돈 왜 빌려갔어요? 빌려줬다는데 맞나요? 하면은 뭐 잡아떼다가도 뭐 이것저것 막 들이밀면서 경찰이 추궁을 하면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맞지? 그러다 보면은 증거라는 게 마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끝까지 잡아뗄 수도 있겠지만 뭐 뭔가 좀 믿을 만한 좀 뭔가 관련 정황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좀 심층 추궁을 하다 보면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 그 경찰한테 100만 원 그거 빌려간 거 맞긴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증거가 생기겠지. 피의자 신문 조서에다가 적을 거고 맞지? 다 할 거니까 맞지? 네.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그 민사의 형사화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민사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들도 이렇게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나마나 그냥 고소를 한다 이거지. 그러면 뭔가 그 중간 수사 과정에서 뭔가 좀 진실이라는 게 단서라도 나오고 뭐 수사 증거라도 나오고 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게 다 바로 민사의 형사화라는 건데 되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냥 민사로 끝날 것도 계속 형사화 사건이 되겠지. 되든 안 되든 그 피의자는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이제 계속 사건을 엄청나게 적시될 거 아니야. 마비 상태가 올 수 있단 말이야. 너무 사건이 폭증을 해갖고.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도가 바뀐 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갖고, 몇 년이 아니고 한 10년 안쪽인가 하여튼, 뭐 어쨌든가 한 몇 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경찰서에서 이제 서로 진술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갖고 너가 얘를 고소했어. 그러면은 너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받게 되고 고소인 이거 조서를 꾸민다고. 그다음에 너가 먼저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피의자를 불러다가 또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 그럼 피의자 신문 조서를 꾸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조서가 2개가 꾸며질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걸 해갖고 결국에는 얘가 처벌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서류로 남거든. 공공기관에. 그러면은 그 서류를 증거로 이용할 수가 있었어 옛날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경찰서에서 그 사기꾼 놈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법원에서 만약에 민사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 기록을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 문서를 어떤 행정기관에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 그 작성되어 있는 문서를 그 법원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 그 재판을 연 상태에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은 경찰서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경찰서에서 한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조서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그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해갖고 가져와서 이제 열람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증거를 마련해갖고 그 재판에서도 이기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돼. 이게 법이 그 검찰청법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규칙이 바뀌었을 거야. 바뀌어갖고 요새는 피의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그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피의자 부분은 다 가려져서 다. 그러니까 대질신문, 예를 들어서 대질신문을 했다. 대질신문이 뭔지 알지? 경찰서에서 내가 경찰이면은 사기꾼하고 고소인 둘이다 이렇게 둘이 앉혀다 놓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 피의자한테 100만 원 빌려준 거 맞나요? 하면 너가 나한테 얘기하겠지. 예, 맞습니다. 그럴 거 아니야. 내가 그 말을 듣고 경찰이 그 말을 듣고 여기 고소인은 지금
피의자한테 100만 원 빌려줬다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너가 또 얘기할 거 아니야. 예,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꾸며지는 서류가 그 대질신문을 한 대질신문 조서거든. 그거를 만약에 증거로 민사에서 쓰고 싶다고 해갖고 이렇게 송부촉탁을 하면은 요새는 너가 송부촉탁 신청을 하잖아. 그러면 네가 한 말만 나오고 피의자가 뭐 설령 피의자가 100만 원 빌린 거 맞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안 나와. 가려져서 가려 있어. 블랭크로 나와. 위에다 뭐 덧대갖고 네가 한 말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하나만 하지, 하나만. 맞지?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어. 증거로 쓴답시고 해가지고 증거로 쓰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됐단 말이야. 예전에 이게 됐어. 이게 되다 보니까 대나마나 다 고소도 많아지고 사건도 많아지고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런 식의 피해가 여러 가지가 쌓이니까 그걸 이제 막아놓은 거겠지. 업무도 너무 폭증하고 이러니까. 개나 소나 다 고소하면 진짜 고소할 사람들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려고 막았는데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어지간하면 다 그냥 민사 가기 전에 고소부터 가는 거야. 뭐가 됐건 되든 안 되든 얘가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일단 얘 자체도 일단 괴로운 거고 맞지? 근데 보통은 고소를 하는 게 무턱대고 고소를 안 한다고 추정을 하거든 사람들은. 경찰도 얘가 무턱대고 고소를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그냥 일단 고소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얘는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맞지? 그리고 진짜 사기꾼이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고소부터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바뀐 게 없어. 그 제도가 바뀌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아주 그냥 그 민사의 형사화라는 그런 트렌드는 미미하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대나마나 다 고소를 하는 거야 거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된 걸 수도 있지. 민사 피해자는 어떻게든 증거를 마련해 보려고 이런 고소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해도 증거를 못 쓰도록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맞지? 좋게 바뀐 건지 나쁘게 바뀐 건지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표면상으로는 일단은 그 고소 그러니까 단순 민사 사건을 형사화하지 않는다는 데서 어떤 좀 그런 뭐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되게 안 좋은 거지. 피해를 입어서 마지막 한 줄기 빛으로 이제 고소해서 그거를 증거 진술이라든지 뭐 기타 수집한 수사 증거를 바탕으로 자기의 어떤 피해 상황을 입증을 해서 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거지 맞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뀌었고 그래 어쨌든 오늘은 민사의 형사화라는 어떤 트렌드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 거야. 뭐가 되면 무조건 다 고소부터 하는 거지. 뭐라도 하나 건질 수 있을까 하고. 그래서 보통은 막 이제 막 그런 데 가서 원래 대놓고 녹취를 하면 이제 아마 수사 방해든 뭐든 아마 그 경찰관이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 생각인데 그런 것도 그냥 몰래 녹취를 해갖고 얘가 얘기하는 거를 녹취를 해서 그 녹취록을 떠갖고 제출을 하면은 괜찮을 거다 아마 그거는 뭐 법 위반은 사실 아니고 수사 방해된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너가 지금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건 아마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대질신문을 요청해서 그걸 녹취를 따는 거지. 얘 대화를.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얘가 100만 원 빌려간 거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은 그걸 녹취록을 만들어서 하면은 민사는 아마 이길 거야. 근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안 될 거야. 왜냐면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몰래 녹취한 거라도 그건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안 걸리고 일단 그리고 실제로는 수사 방해를 꺼려해서 이제 경찰관이 제지를 하게 할 수도 있는데 녹취하는 거를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몰래 녹취했으니까 모르니까 얘가 그런 얘기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뭐.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 민사의 형사화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소감이 어떠냐? 민사의 형사화 청취 소감. 이 시대에 알아야 될 법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얻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사전에 증거를 미리 구비해 놓자. 맞아. 그게 정답. 라는, 그러니까 네. 오늘의 꿀팁은 뭐냐면은 민사, 형사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냥 옵션 꿀팁은 지금 방금 쭈글군이 얘기한 대로
뭐든지 그 증거를 미리 잘 확보를 해놓는 게 나중에 억울한 일이 안 생기는 그런 지름길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